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5일 방송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하면 7일까지도 가능합니다라고 해주시는 분인데요. 헤르메스닥 하창원 본부장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가을스러운 의상을 입고 오셨네요. 네, 이제 좀 날씨가 춥다 보니까 좀 코트로 네, 의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가을 남자, 가을 솔솔 느껴지는데 오늘 저는 다음 날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오를까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시간 외 거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 외 거래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정서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가을바람 타고 상승도 제대로 바람을 탔죠. 어제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그동안 재료가 없어 기존에 있던 모멘텀들이 부각을 받았다면 그래도 제법 어제 시간 외에서는 업데이트된 재료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먼저 네옴시티가 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아시안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이 났다고 하고요. 네, 이 같은 소식에 한미글로벌과 다스코가 각각 6% 가까운 상승과 4%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또한 리비안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밤 14%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이던스를 유지한 건 수요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 미국에서는 이를 주시하고 전기차 수요 급증과 또 IRA법으로 미국의 망간 광산 개발 추진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수혜 업종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품주인 에코캡과 또 캐나다광 개발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원화성이 각각 5% 가까운 상승과 6%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는 투자자의 말에도 귀 기울이면서 경영에도 반영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DB 하이텍에 이어서 풍산도 소액주주 반발에 결국 방산 사업 부분 분할 계획을 철수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제 6% 넘는 상승을 시간 외에서 보였습니다. 시간의 특징도 체크해봤습니다. 저희 시간의 특징 좀 봤는데요. 그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저는 다스코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시간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게 뭐 히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신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간에서도 이렇게 관련된 종목군들이 연속성을 보인다라는 거는 뭐 오늘 장에서 한번 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제 네옴시티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한번 부각을 받고 이제 지수 하락에 좀 영향을 받아서 당분간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한미글로벌이 이제 전거래일 주가의 급등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일정 부분 횡보하는 라인까지 좀 이제 상승을 해준 상황이고 앞서 이제 정선 아나운서가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제 올림픽 개최지로 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에서 일정 테마가 대부분 상한가를 가고 좀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오늘의 수급 쏠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스코라는 기업은 이제 데크플레이트라고 해서 건축을 할 때 이제 바닥 부분을 조금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흑자 전환들을 하면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개선 흐름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네옴시티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게 됐을 때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OC 사업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붙을 때 좀 많이 나오는 이벤트이죠. 그래서 지금 증시 자체가 좀 많이 짓눌리고 있고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이제 반대 부분으로 이런 부양책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또 기대감도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에너지 관련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죠.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재 트렌드에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에서 한 4% 정도 올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시초에 조금 수급이 몰려서 조금 더 강력하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매수를 좀 웬만하면 좀 지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 보수적으로 4,950부터 5,150원까지 했는데 시간에 3, 4% 정도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좀 쫓아가시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5,800원입니다. 해당 라인을 도달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전 거래량들을 좀 넘어서는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면 이 부분 뚫고 이제 이전 고점까지 충분히 상승이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거래량이 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한 번 정도 놀렸다가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좀 넉넉하게 4,600원 좀 잡았습니다. 이전 저점 깨지지 않으면 지금 이슈와 이벤트가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앞서 JR구수에서도 네옴시티 관련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다스코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목표가로는 5,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의 특징주들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나와주시죠. 네, 요즘 뭐 수급장인 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장바구니에 관심 두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오랜만에 외국인의 장바구니에는 기대감이 깃들여 보였습니다. 일단 시간 외에서도 반응했던 모멘텀이죠. 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로 네옴시티가 선정되면서 그 모멘텀에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건설주,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을 외국인은 선택해서 담아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국제유가 급등과 LNG선 가격 상승세에 현대 미포조선을 3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또한 로봇주도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ARM 인수 가능성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 로봇 분야에서 먼저 인수 합병에 신호탄이 쏘아 올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이 같은 목소리에 외국인은 휴림 로봇을 연속해서 매수하는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이 배당 매력으로 담배 회사인 KTNG를 무려 18일 연속해서 외국인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관은 어떤 기업에 귀 기울여 봤을까요? 일단 증권사의 전망과 실적 기대감에 집중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 어제 삼성증권에서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이 운임비 하락 우려에도 불구하고 석탄 가격 상승, 또 계절적인 겨울철 성수기를 고려했을 때 3분기 호실적은 무난하다라는 전망입니다. 기관은 이에 주목하면서 4일 연속해서 담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철강 비즈니스 관련 MOU 체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원활한 원소재 수급뿐 아니라 국내외 안정적인 판매 라인 구축 가능성이 보였고요. 이 같은 소식의 기관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4일 연속해서 사들였습니다. 네, 방산주도 올라왔습니다. LIG 넥스원을 기관은 담아냈는데요. 구미 공장 증축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시설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무기 체계를 생산한다라고 하고요. 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엿보입니다. 네, 또한 FNF도 어제 증권사에서 정말 호실적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이 3분기 중국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이 실적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 같은 소식에 무려 20일 연속해서 FNF를 기관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세계까지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회사 자사몰에서요, 여행용품과 수영복 매출이 무려 118%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실적 기대감 반영하면서 신세계까지 연속해서 담아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 확인해봤는데요. 어제는 기관보다는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눈에 띄었습니다. 매수세에 입어서 2,200선을 또 회복을 했는데 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현대미포조선 좀 먼저 꼽아보겠습니다. 3거래 연속해서 매수세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태광이라든지 이런 피팅 업체들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연관성이 있죠. LNG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일단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단연 조선업 중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좀 선박 자체가 대형선보다는 중소형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의 이제 이런 리드 타임 자체가 좀 짧죠. 그래서 이제 다른 기타 업체들보다도 이제 레깅 이제 시차가 좀 적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실적은 2018년, 9년에서 20년 정도의 이런 물량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부터 이제 IMO 2020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선박에 대한 발주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지나기 시작을 하면은 많이 나왔던 이런 이제 물량들이 점진적으로 장부가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조선업들이 최근에도 굉장히 좀 많이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년 이후부터는 약간
약간의 좀 텀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대규모 수주들이 연이어서 나왔었던 이런 전력을 봤을 때 올해 이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꾸준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환경적인 이슈가 워낙 부각이 되다 보니까 뭐 스크러버라든지 타랑 장치라든지 이 노후 선박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신형 이제 선으로 교체되는 그런 시기들이 계속적으로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조선업들은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좀 대세적인 시세가 또 분출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후판 가격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성과 자체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뭐 향후의 실적들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짧게는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실적의 이런 신호탄을 좀 꺼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위치적으로는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인 기관이 연달아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투신이 최근에 이제 고점 부분에서 많이 담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 라인에서의 이런 돌파가 만약에 진행이 되는 부분만 나오면 사실 추가적인 상승력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고요. 다만 이 종목 투자하실 때 좀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11만 7,500원 부근에 왔을 때 투신의 물량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면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잡아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약간 오늘 시장 좋아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만 3,000원에서 10만 7,000원까지 좀 분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중기적인 목표가로는 12만 5,000원, 손절가로는 9만 6,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실적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다소 걸렸는데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현대미포조선은 손절가 96,000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외국인을 봤으니까 이번에 기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뭐 앞에서 했었던 거랑 좀 겹치는데 전 LIG 렉선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방산 업체들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눌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테마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실적주로 봐야 되느냐로 이제 좀 나뉘는데 저는 굉장히 좀 실적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단위 수주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 충분히 유효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인도네시아나 중동, 동북 유럽 등 굉장히 좀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러브콜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이 포를 쏘고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방산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중장기로 보실 필요 있고요. 저평가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 사모펀드랑 투신이 굉장히 좀 많이 담아주고 있다는 지금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굉장히 좀 노리는 수급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92,000원대부터 95,000원까지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 13만 원, 전고점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월봉 보시면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이전에 굉장히 핫할 때 보시면 아직도 주가 낮죠. 그래서 충분히 상승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83,000원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방산의 북한 이슈도 함께 모멘텀으로 제시되셨고요. LIG 넥스원 저희 기관 순매수 수급 안에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 사모펀드도 함께 보시죠. 네, 상대적으로 단기적, 절대적 수익을 지향하는 사모펀드는 어떤 기업을 담았을까요? 일단 어제는 정말 반도체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뭐 마이크론과 키옥시아가 이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들이 감산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가격에 대한 하락, 방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엿보였는데요. 일단 각종 호재까지 쏟아지면서 사모펀드는 삼성전자와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사들였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TSMC보다 먼저 1.4나노를 양산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했고요. 또 이 삼성전자가 이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협약 프로젝트에 가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한 수혜주로 부각받으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장중 8%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사모펀드는 두 기업을 사들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업종으로는 현대차를 사들였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현대차가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24%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그 증가세 속에서 전기 차량 수에 대한 판매량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까지 함께 우려감이 깃들었는데 관련된 사항들과 이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지속적인 수주 흐름 보이는 현대 일렉트릭과 또 XR 단말기 시장이 커지면서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는 뉴프렉스까지 담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사모펀드 특징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사모펀드 안에서는 현대차, 또 현대일렉트릭 등등 다양한 종목들이 보였는데요. 그 안에서 한 종목 어떤 종목 픽해 주실 건가요? 네, 저는 현대일렉트릭을 좀 선정하고 싶습니다. 좀 뭐 에너지 쪽에 워낙 좀 집중해서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전력망에 대한 이런 공급처를 굉장히 좀 다각화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미국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실적은 이제 장부가에 받침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긍정적이고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좀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연기금이 굉장히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뭐 사모펀드라든지 투신 이런 단기 수익성을 따지는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라인에서 지금 여러 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래량 동반의 상승만 한번 따라와 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신고가 랠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나는 겨울철에 오면 올수록 더욱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좀 우상향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분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3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 매수가는 31,500원부터 33,000원까지 분할로 단기 상승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고점 라인 돌파하면 충분히 10% 이상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봐서 목표가 37,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8,000원으로 이제 조금 짧게 타이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에 강한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고점이라서 조금 우려스러우신 분들은 3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청은 본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